안녕하세요. 오늘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가정법 과거에 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이번 시간도 역시 가정법 과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구문이 좀 다른 구문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I wish 주어 가정법 과거 따라서 과거형 동사를 쓴 건데요. 일단 구조를 파악을 해보면요. I 주어고요. wish는 동사입니다. 그 다음에 뒷부분에 또 주어하고 동사가 나오죠. 우리가 예전에 단문, 중문, 복문을 공부했을 때요. 주어가 2개, 동사가 2개가 나올 때에는 반드시 접속사가 필요한 겁니다. 따라서 이 구문도 역시 that이라는 접속사를 필요로 하지만 이 문장에서는 거의 이 that은 생략을 해서 말하게 됩니다. 이 구문은 현재의 실현 불가능한 소망을 나타내는 문장 표현입니다. 우리말로 보면 뭐라면 참 좋을 텐데 라는 말투가 있죠. 지난 시간도 보면은요, 우리가 뭐뭐 할 텐데 라는 우리말 표현 방식이 있습니다. 뭐뭐 할 텐데, 그게 바로 영어에서는 가정법의 말투다라는 건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현재의 실현 불가능한 소망, 즉 현재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영어는 동사를 과거형으로 써준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가정법 과거입니다. 1번 문장을 보시면요. 나는 새가 아니라서 참 유감이야 라는 말투가 있는데요. 이 말투는 일단 현재의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새가 아니죠. 현재의 사실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저도 그렇지만 학생 여러분도 평상시에 나는 새가 아니라서 참 유감이야 라는 그런 말을 쓰는 경우는 사실 없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쓰지 않는 표현이다 보니까 이게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데요. 우리가 이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이 유감이다 라는 말투는 섭섭한 마음 또는 언짢게 여기는 마음을 표현하는 건데요. 나는 내가 새가 아니라서 참 섭섭해.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죠. 두 번째, 나는 새가 아니지만 새이기를 원한다 라는 그런 말투. 세 번째, 내가 새라면 참 좋을 텐데. 지금 우리말 세 가지를 봤는데요. 이게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상대방한테 이야기를 할 때 1번이나 2번이나 3번으로 이야기를 해도 상대방은 이게 어떤 얘기구나 라고 알아들을 겁니다. 먼저 1번을 영작하면 나는 새가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이 뒷부분에 I am not 앞부분은 유감이다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I am sorry 라고 씁니다. 이때의 sorry는 사전을 찾아보시면요. 미안한 이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처럼 유감스러운 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접속사 that은 보통 생략을 많이 하죠. 다음 두 번째는 나는 새가 아니다. 그런데 나는 새가 되고 싶어. 그런 말투고요. 세 번째, 내가 새라면 참 좋을 텐데 요 말투는요. 분명히 현재는 새가 아니죠. 거의 실현 불가능한 소망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럴 때 I wish 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요. 그러니까 참 좋을 텐데 라는 말투가 I wish다 라고 외워두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접속사는 생략을 보통 합니다. 그 다음 내가 새라면, 그럼 여기는 내가 새다 그러니까 am을 쓰겠지만 이 문장은 현재 사실을 반대로 얘기한 말투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동사 과거형, 특히 비동사는 무조건 were라고 쓰시면 되죠. 그래서 I wish I were a bird. 내가 새라면 참 좋을 텐데 라는 문장이 생기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새라면 마치 현재형 같지만 이 이야기는 현재 사실을 반대로 혹은 현재의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영어는 여기다 과거형을 쓴다라고 꼭 기억을 해두세요. 다음 두 번째 예문. 나는 차가 없어서 참 유감이야. 그 말투나 나는 차가 없지만 차가 있기를 원해. 세 번째, 차가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이 세 가지가 거의 유사한 뜻을 포함하고 있죠. 첫 번째 문장을 영작하면요. 유감이다 라고 했으니까 I am sorry. 차가 없다. I don't have. 그 다음 나는 차가 없다. 그렇지만 차가 있으면 좋겠어. 다음 세 번째. 차가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참 좋을 텐데. 요거는 그대로 그냥 I wish라고 외워두시면 좋고요. 차가 있다면 있다? 현재 같은데. 그래서 have. 이러면 틀리는 거죠. 이 이야기는 현재의 사실을 그대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없는 걸 있다면이라고 반대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여기는 과거형을 써야 됩니다. 네, 다음 우리말 마치 못모인 것처럼 이라고 번역이 되는 또 하나의 구문이 있습니다. 구조상으로 파악을 해보면요. 앞부분에는 주어, 그 다음 동사가 있고요. 그리고 접속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어, 그 다음에 동사. 이렇게 복문에 해당하는 문장 구조죠. 그런데 1번을 보시면은요. 사실 그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모른다. 요거는 있는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한 직설법입니다. In fact, 사실 그는 doesn't know, 모릅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이 직설법을 그 녀석은 마치 그 이야기에 대해서 아는 것처럼 말해. 우리 이런 표현은 실제로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마치 못모인 것처럼 행동해. 요거는 현재의 사실을 반대로 말하는 거죠. 이야기를 모르는데 아는 것처럼 말해. 잘난 척해. 그런 표현입니다. 요거를 영작을 하면은요. 그는 말한다. 자, 여기는 이 말한다라는 건 여기는 직설법 현재입니다. 지금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접속사 as if 혹은 as though를 쓰고요. 그 다음에 주어, 그 다음에 동사가 되는데 알다라고 돼 있죠. 이렇게. 그런데
요 말한다라는 건 지금 말하는 게 확실합니다. 요거는 현재의 사실을 말한 거예요. 하지만 요 뒷부분은 그 이야기에 대해서 모르는 것을 아는 것처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즉, 현재의 사실을 반대로 얘기한 거죠. 현재의 사실을 반대로 얘기했다라는 건 가정법 과거입니다. 따라서 이쪽에는 과거형 동사를 쓰셔야 돼요. 답은 knows가 아니라 knew라는 단어를 써야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동사의 형태가 과거로 되어 있지만 이 이야기는 현재의 사실을 반대로 말한 거기 때문에 마치 그는 그 사실에 대해서 아는 것처럼, 알았던 것처럼이 아니라 아는 것처럼, 지금 아는 것처럼 말한다 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2번, 사실 그는 그것에 대해서 안다. 현재의 사실을 있는 그대로 얘기한 직설법입니다. 영작을 하면 사실 그는 압니다. 여기는 당연히 현재형을 쓰는 거죠. 직설법이니까요. 그런데 이 말을 그는 마치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행동을 해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럴 때 영작을 하면은요, 행동을 한다라는 표현은 지금 행동을 하는 거죠. 따라서 he acts. 여기는 직설법 현재입니다. 지금 행동을 하기 때문에요. 근데 마치 그가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여기도 이렇게 쓰면은요. 여기가 nothing이 있으니까 이렇게 쓰면 아무것도 모른다가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아는데 요거를 모르는 것처럼 현재의 사실을 반대로 말했기 때문에 여기는 new라는 과거형을 써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형을 썼지만 이 의미는 현재이기 때문에 모르는 것처럼 이라고 해석을 하셔야지 몰랐던 것처럼 이라고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정리를 하면은요. as if 혹은 as though 플러스 주어 그 다음에 동사의 과거형을 쓴 거는 현재의 사실을 반대로 말한 것이다 라고 기억을 해두세요.